1895년 8월 20일 일본군의 호위를 받은 일본인들과 훈련대 군인들의 복장을 한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였습니다. 을미사변은 사실상 일본의 경성수비대 600여 명, 일본의 자객 56명, 그리고 친일 조선인 병력 800여 명이 가담한 사실상의 대규모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우라 공사 주도로 일본 낭인이 저지른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승인을 얻은 일본 지식인들이 낭인으로 위장하여 직접 명성황후를 시해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종과 왕세자를 위협한 후에 오코루로 들어가 명성황후를 칼로 수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오코루 옆에 숲속으로 시체를 옮긴 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시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고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기에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각국의 공사들은 명성황후의 잔혹한 시해에 분노하였으며 고종에 대한 동정심과 염려로 이들은 자주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통역도 믿지 못하여 외국 공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미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에게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종은 음식에 독을 탔을까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깐 달걀과 연유 통조림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관 부인들이 고종을 위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자물쇠를 단통에 넣어서 보냈으며 이 열쇠는 언더우드 목사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때 고종을 지켰던 한 바로 엄상궁인데요. 5살에 궁궐로 들어와 비서실장격인 시위 상궁회까지 오른 여인이며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승은을 입어 명성황후의 격분을 산, 그래서 궁궐에서 내쫓아졌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고종의 부름으로 다시 입궐하게 되고 고종의 최측근인 지밀 상궁이 되었습니다. 한편 명성황후의 시해와 친일 내각의 단발령 실시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 이범진 등의 칠러파 등이 군인 800여 명을 이끌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가는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자의 배신으로 역공을 당하고 대부분 주동자는 처형당하였으며 그 중에 이범진은 해외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고종과 왕세자였던 순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더 철저하게 합니다. 고종은 춘생문 사건에서 살아남은 이범진에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려는 은밀한 요청을 재차합니다. 다시 이범진은 이완현 등 칠러파 그리고 엄상궁과 함께 고종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아간파천이 있기 수일 전부터 엄상궁은 궁녀용 가마를 타고 수시로 걸문을 드나들면서 경비병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고 친분을 쌓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비병들도 엄상군이 걸문으로 드나들 때에는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간파천 당일 의병 진압을 위해 친위대가 지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상궁은 가마 2대를 시녀와 나누어 타고 건축문을 나섰습니다. 엄상궁은 여느 때와 같이 경비병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었습니다. 경비병도 의심 없이 돈을 건네받고 가마를 통과시킵니다. 가마 2대는 폭이 2m가 되지 않은 좁은 비탈길을 신속하게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사관에는 이미 인천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군함의 수군 120여 명이 집결하여 고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친일 내각의 실사였던 김홍집, 유길준 등 5명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김홍집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단행 등으로 성난 군중들에게 길거리에서 무참하게 맞아 죽고 유길준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고종은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 권고를 합니다.